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간은 이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자, 그런데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들도 정말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아껴주고 싶은 남자가 생기면 심리적으로 이런 이기적 본능을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거두절미하고 여성의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는지까지 4단계에 걸쳐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특히 마지막 3번째, 4번째 부분은 실제로 활용할 만한 전략도 담았으니까 유심히 시청해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완벽하게 이타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성직자분들을 예시로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생존 전략 수립을 위해 이기적인 성향을 마음 한켠에 내재 않채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타고난 기질 자체가 이타성이 100%고 이기성이 0%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사랑에 빠진 여자는 왜 본인의 남자에게 이타적인 모습을 더 보일까요? 바로 동일시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본인도 모르게 그 사람과 본인을 동일시하는 자연스러운 착각과 혼동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남자친구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여자라면 남자친구가 걱정되고 빨리 완치되길 바라면서 병문안을 가고 식사 행위를 돕는 등 온전히 남자친구를 위해서 본인의 시간을 쓸 겁니다. 이게 바로 아무런 대가 없이 보상심리 없이 본인의 시간을 할애하는 이타적 행위로 볼 수 있어요. 남자친구가 부상당한 모습을 보고 마치 내가 부상당한 것처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남자친구와 본인을 동일시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대다수의 여성은 기질적으로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동일시 메커니즘이 작동하면 이기적인 본능을 억누르고 이타적인 행동을 훨씬 더 보여주게 됩니다. 남자친구를 아낀 것이 곧 나를 아끼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역설적이게도 남자친구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결국은 여성 본인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동일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여성이 좋아하는 남자한테 왜 이타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사랑에 빠진 여자는 동일시 메커니즘을 겪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자의 동일시 현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치 입증으로 상황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본능을 억누르고 내 남자에게 이타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 놀랍게도 이 작동 방식은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확실하게 달라지게 돼요. 여자의 이타성을 이끌어내는 건 순전히 남자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자는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관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판단 체계를 구축합니다. 아, 이 남자는 이런 성향이 있구나. 어라, 이건 좀 의외의 면이네. 보면 볼수록 괜찮네. 이 남자 점점 궁금해지네. 특히 매력적인 여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남자의 가치에 대해 본능적으로 탐구하고 분석하는데 어느 순간 가치가 입증되면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되죠. 이게 바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경계심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셔야 할 것이 초반 외형 관리와 프로필 사진 세팅이에요. 이 부분은 전자책과 브록에 상세히 안내드렸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스킵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자는 경계심이 허물어진다고 해서 이기적인 본능을 억누르진 않아요. 최소 호감 단계까지는 진입해야 이기적 본능을 누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피칭 모임을 주기적으로 나간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모임 내에서 호감 있는 여자와 점진적으로 친밀감을 쌓고 곧 대시를 하려는 상황이에요. 희선씨, 이번 스피칭 과제 있잖아요. 아, 네. 제가 여기 모임에 계신 분들 앞에서 발표하기 전에 연습 삼아 미리 테스트 겸 피드백 좀 받고 싶은데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제 스피치 피드백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자, 이렇게 여자한테 제안을 했다면 여자의 뇌에선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나랑 단둘이 만나자고? 진짜 피드백만 받으려는 건가? 혹시 나한테 호감 있나? 이렇게 생각하던 와중에 여자의 뇌에선 다른 판단도 내리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지금까지 가치 판단을 했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죠. 그래, 뭐 이 남자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나도 겸사겸사 피드백 해달라고 해야지. 주말에 만나야겠다. 주말에 본인의 시간을 내는 건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휴식하고 싶을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시간을 내어 약속을 잡는 하나의 투자 행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여자들은요, 이 남자의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말에 만나자고? 근데 이 사람 지금까지 관찰했을 땐 열심히 스피치 과제에 참여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뻑에 취해서 뭔가 자기가 다 아는 마냥 얘기하고 입만 털고 언변만 뛰어난 느낌이던데 내실이 없는 사람 같은데 결국 여자 만나려고 모임 나오는 건가? 이 짧은 찰나에 이와 같은 판단을 하고 죄송해요. 제가 요새 시간이 좀 없어서요. 이렇게 만남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매력적인 여성은 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가치 입증을 통해 미리 판을 깔아놔야 하는데 이 가치 입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가치 입증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바로 목적일치입니다. 아까 제가 스피치 모임을 예시로 말씀드렸죠. 이 스피치 모임은 어떤 사람이 참여할까요? 물론 여자를 만나려고 남자를 만나려고 참여하는 사람도 극히 일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금방 캐치되고 간파당하기 십상이죠. 즉 여러분은 이 모임이 개설된 진짜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모임 내에서 일관성 있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성과 친밀감을 쌓으려 하지 마시고 이 모임의 목적성에 일치하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야만 여성 입장에서 여러
여러분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스피치 모임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스피치 과제를 준비하고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모임장에게 질문도 적극적으로 하고 자신감 있게 스피치 연습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피드백 받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계속해서 진취적으로 이 모임의 목적에 맞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다 보면 여러분은 여미새 이미지가 아니라 진취적이고 사회성 있는 멋진 남자 포지션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가치 입증이 완료되면 여성에게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도 여러분과 따로 만나서 스피치 연습을 하고 싶어질 것이고, 단둘이 만나는 자리에서 친밀감과 호감을 더욱더 쌓아나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내고 여성과 친밀감을 쌓는 단계까지 돌입하셨다면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특별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은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커뮤니케이션과 더불어 동시에 사용하면 좋은 전략이 바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략이에요. 이건 기술적 측면과 본질적 측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더 궁금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예시가 될 수 있어요. 희선씨, 제가 희선씨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예요? 궁금하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기억나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와 비슷한 대화를 한두 번 정도 사용하시면 상대에게 호기심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일정 부분 각인되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전자책에 기재된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방법 외에도 오늘 이 영상에서 추가로 한 가지 전략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남성분들을 보면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이성과 대화할 때 본인의 프로필을 모두 공개해버리는 남성분들이 계세요. 만난 지 두세 번밖에 안 됐는데 너무 신난 나머지 본인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물론 소개팅에서 만난 경우에 세네 번 만나고 바로 교제할 수도 있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 보니 서로 빠르게 알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모임에서는 결이 다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잘못된 경우예요. 만약 여러분이 모임에 일찍 도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 여성이 여러분한테 대화를 걸어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은 운동을 안 하고 와서요. 원래 아침마다 친구들하고 조깅하고 오는데 오늘은 각자 쉬기로 했어요. 요새 달리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스피치 모임에만 집중하려고요. 자, 여러분은 이 대화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성은 단 한 개의 질문만 했음에도 남자가 7, 8문장 정도의 대답을 했죠. 너무 방대한 양의 TMI 공개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쌍방향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성의 질문에 단답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대화 예시가 좀 더 호기심을 자극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리드하는 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수씨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원래는 아침에 좀 바쁜데 오늘은 시간이 괜찮아서요. 여기서 남자는 본인이 아침마다 뭐 때문에 바쁜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침마다 뭐 하시는데요? 요새 날씨가 좋아서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조깅해요. 오, 조깅하세요? 아침에 대단하시네요. 집에 있으면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야겠더라고요. 희선 씨는 아침에 보통 뭐 하세요? 저는 이러쿵 저러쿵. 자, 그런데 이런 반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선생님, 여자가 다소 내향적인 성격인지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아침에 좀 바쁜데 오늘은 시간이 괜찮아서요. 그래요? 그렇구나. 이때 여자의 반응에 쫄지 마시고 최대한 여유 있는 미소를 지은 채로 대화를 한번 이끌어 가보시는 겁니다. 요새 달리기에 빠져가지고요. 희선 씨는 혹시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딱히 운동을 안 해서요. 그래요? 보통 주말에 뭐 하세요? 저는 보통 개랑 산책해요. 반려견 키우세요? 저도 강아지 좋아하는데 뭐 키우세요? 저는 이러쿵 저러쿵. 관건은 초반에 계속 여자가 무미건조 하더라도 이 분위기를 견뎌내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표정이 막 썩어 있는 수준으로 완전 싫어하는 티를 내는 게 아니라면 이 여자랑 잘 되든 안 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즐겁게 대화한다는 마인드로 이어나가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한층 가볍게 만들고 대화를 하시다가 말미에 호기심 자극 멘트를 던져주시면 좋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강아지한테 진짜 애틋한 감정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저도 애틋하게 생각했던 동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민수씨도 뭐 키우셨어요? 키운 건 아니긴 한데 이건 제가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기회되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뉘앙스를 초반 관계에서 한두 번 정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적당한 사용을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제 채널에서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자존감이 높아져야 매력적인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강조드리는데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궁금한 남자가 끌린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베일에 감춰진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희소성 높은 남자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희소성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거나 엄청 잘생기거나 그런 요소를 말씀드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가점의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측면이 없으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여자들은 자존감 높은 남자를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남자를 발견하는 순간 흙 속의 진주처럼 느끼기 시작해요. 대체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자존감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남자가 상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10명 중 7, 8명 정도의 남자는 본인도 모르게 여성 앞에서 자존감 낮은 본인의 숨겨둔 짜치는 모습을 드러내곤 하죠. 그래서 최대한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올바르게 자신감을 높이는 단계를 거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전자책과 브록의 기술적인 측면도 기술했지만 여성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선 자존감 높은 남자가 되는 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전자책을 커피 3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최대한 많은 남성분들께서 이 지식을 제대로 알고 체화하셔서 꼭 멋진 남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전자책 확인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보를 찾아뵙는 내자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